천국을 보고 싶으세요? 한국 지하철을 타보세요. 이 한마디가 LA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 도시공학 교수의 충격적인 제안으로 LA시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왜 LA 지하철의 완전한 재설계를 주장하는 걸까요? 한국의 어떤 비밀이 미국 최고의 전문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LA의 운명이 걸린 놀라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사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버드 대학교 도시공학과 조시 라이트 교수예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전 뉴욕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도시 설계와 교통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하버드에서 10년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계획이에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죠.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자문 요청을 받아왔어요. 파리, 런던, 뉴욕, 보스턴 같은 세계 최고의 도시들이죠. 그래서 LA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그냥 평범한 자문 요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LA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건 지난달이었어요. LA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폭등하고 있대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LA 시청의 제임스 김 국장님이 전화로 설명해 주셨어요. 라이트 교수님, 우리 LA의 지하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해요.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출퇴근길 지옥철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죠. 뉴욕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좀 파격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아시아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은데 특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제임스 국장님의 말에 전 거의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네, 한국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씀이신가요? 파리나 런던은 어떠세요? 제임스 국장님은 조금 난처한 듯 대답하셨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정시성, 청결도, 편의성 모든 면에서요.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유럽의 선진 사례들 뿐이었거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조교 마이크가 조심스레 말을 걸더라고요. 교수님, 저도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이크의 말에 전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LA시에서 한국행 경비를 지원해준다기에 마지못해 가기로 했죠. 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투덜거렸어요. 13시간이나 날아가서 뭘 본다고, 시간 낭비지.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 말을 듣고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때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공항이에요? 아니면 미래에서 온 도시인가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최첨단 시설들. 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라이트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맡은 한국 공무원 김서영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저기, 이 공항이 정말 대단하네요. 김서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하철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전 또다시 의심이 들더라고요. 설마 지하철이 공항보다 더 대단할까? 그때 전 정말 몰랐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란 걸요.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빌딩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고 거리는 깨끗했죠. 문득 LA의 지저분한 거리가 떠올랐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드디어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뭘 보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제 제 여정이 진짜 시작된 거죠.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 첨단 기술로 가득한 안내 시스템.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영 씨, 이게 정말 지하철이에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은데요? 서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었거든요. 쇼핑, 문화생활,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지하철이 도시 생활의 중심이라니, 이건 제가 알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어요.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이 휘둥그레졌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안내 시스템까지 마치 SF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죠.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서영 씨가 자랑스러운 듯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스크린은 단순히 열차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날씨, 뉴스, 심지어 재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요. 비상시에는 대피 안내도 여기서 해줘요. 그때 제 눈에 띈 건 승강장과 선로 사이의 투명한 벽이었어요. 저건 뭐예요? 아, 그건 스크린 도어예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죠.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객실 내부가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한 거예요. 의자는 편안해 보였고 에어컨은 적당히 시원했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맞춰 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역에 도착할 때마다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역은 지하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어떤 역은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죠. 이건 또 뭐예요? 지하철역이 쇼핑몰이에요? 서영 씨가 설명해줬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쇼핑, 문화생활,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건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 도시잖아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지저분한 곳을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가 봐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서영 씨가 대답했어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모두가 자기 집처럼 깨끗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충격이 왔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다는 거잖아요. 서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정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걸 보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겠어요. 서영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고 개선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도시와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의 차이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계속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LA의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때 갑자기 한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주변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돌아갔어요.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노인분 곁으로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의 동작이 아주 능숙해 보였죠.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은 즉시 역무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 다른 승객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요. 저분들도 아마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일 거예요.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침착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역무원이 도착했어요. 그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죠. 여러분, 조금만 비켜주시면 응급구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이렇게 질서정연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그저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한 결과일 뿐이에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노인분을 살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응급상황 대처가 아니었어요. 시민의식, 질서의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완벽한 협업이었죠.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서영 씨에게 물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글쎄요. 아마도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힘든 시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문화가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울렸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그 이면에 있는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배우러 여기 온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LA의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높은 시민의식,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은 사회였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아침 서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국 지하철의 숨은 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흔쾌히 동의했죠. 지하철 이용객으로서 경험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 뒤에 숨겨진 기술을 본다니 정말 기대됐어요. 관제센터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랐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어요. 센터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주선 관제 기술을 지하철에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승객 수, 열차 운행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최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한국 지하철의 정확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 지하철이 그토록 정확한 것이군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또한 저희는 현실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만들어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시스템의 진짜 대단한 점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열차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열차들이 자동으로 간격을 조정해 전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한국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 참여형 혁신을 추진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을 개발 과정에 참여시켰죠. 그 결과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LA의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할 때 이런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시민 참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었죠.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오늘 본 것들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우리도 아직 배우고 발전하는 중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LA의 지하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교통정책 세미나에 초청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청중으로 참석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제게 즉석 발표를 요청하더군요. 한국 지하철에 대한 제 소감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니 갑자기 제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지하철을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우수성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제가 본 것은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여러분의 지하철은 정확성, 청결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승객들의 모습,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대처 능력까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여러분이 쌓아온 시민의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진국을 넘어 초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이제 LA로 돌아가 한국 지하철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중 한 노년의 신사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죠. 당신의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배려심이구나 싶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영 씨가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움이 됐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서영 씨.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변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LA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를 넘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죠. 천국을 보고 싶으세요? 한국 지하철을 타보세요.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미션이 될 것 같아요.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청으로 향했어요. 시장님과의 긴급 미팅을 요청했죠. 시장님,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해요. 시장님은 제 열정적인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죠. 라이트 교수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도시에 적용해주세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시스템과 문화를 LA에 가져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LA를 변화시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LA 지하철을 타고 와. 이건 마치 한국 지하철 같아. 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을 보게 되길 꿈꿔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항상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세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어서 인식을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우수성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